그만큼 저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녔고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다. 300억을 받을 동안 얼마나 많이 알아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대출을 잘 받는 노하우, 똑똑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대출이라고 치니까는 대부분은 대출 상담사 분께서 많은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저같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일반 나는 아파트 대출만 할 것이다 하면은 그냥 내가 가까운 은행에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곳, 그곳이 더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 어딘지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 4, 5년 동안 대출만 300억 이상 받았어요. 부동산 대출만요. 그리고 이번 달에만 20억 이상 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받았죠.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게 자랑 아니지만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저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녔고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다. 300억을 받을 동안 얼마나 많이 알아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출 받았던 노하우라든지 유용한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고 나면은 대출을 최대한 받고 싶어요.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제일 유리한 시기는요, 연초입니다. 2월달, 3월달이 제일 유리해요. 왜? 그때 은행에서는 1년 플랜을 짭니다. 은행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그러니까 2월달, 3월달, 빠르면 1월 말 돈이 풀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대부업이다 보니까는 돈을 풀어야겠죠.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다 플랜 짜는 거예요. 방배동 지점은 5천억, 강남점은 2천억 이런 식으로 1년에 이 정도의 금액을 대출을 해주어라 라고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빨리빨리 대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돈을 빌려줘야지만이 내가 이자를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점에 대한 실적이라는 거예요. 돈을 그만큼 많이 빌려줬을 때 실적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돈을 소진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요,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 그런데 반대로는요, 연말에 창구문을 닫아버려요. 대출 창구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연초에 벌써 많은 대출을 공격적으로 해줬죠. 그러니까는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더 해줬다가 사고가 생긴다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지점장의 책임이 꽤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10월, 11월 이렇게 되면요,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매입을 할 때는요, 연초에 매입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또 하나 방법은요, 내가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요, 우리 소위 말하는 대출하는 이모들한테 찾아가야 돼요. 이 대출하는 이모분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출 상담사가 아니고요, 법원 경매를 하는 데 가면은 대출 명함을 돌리시는 이모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여쭤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빠르긴 하더라고요. 법원 경매라는 법정에 가면요, 이렇게 명함을 줍니다. 네,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출 직원과 이분은 뭐가 다르냐? 이 대출 이모들의 포지션이 있어요. 대출 이모들은 법무사, 사무장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법무사, 사무장은요, 은행을 많이 알고 있어요. 지점장이라든지 은행의 대리라든지 이런 사람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을 해도 법무사를 끼고 매입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 법무사분들은 은행이랑 두터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은행이 있다라는 거죠. 이 법무사가 어떤 은행을 데리고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대출 이모들에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 이 이모가 많은 법무사, 사무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버는 곳이죠. 그런데 시골은행 있죠. 시골은행. 저기 전라도에 뭐 춘향골, 울릉도, 수협, 농협 이런 곳 있죠. 시골에 계신 분들은 대출을 받으면 큰일 난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축이 길이다 이렇게 해서 저축만 하십니다. 그 은행이 돈을 빌려줘야 되는 게 안 되고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 돈을 융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융통하느냐? 그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등기부 등본을 보면요, 분명히 소재지는 서울에 있는데 대출을 해주는 곳이 대구, 울릉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은행의 섭리가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대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렇다면은 무조건 이 이모님들 했을 때 좋은 점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매입을 할 때는 법무사만 낍니다. 그래서 이 법무사에서 일당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이 한 달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수수료가 있긴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법무사에 대한 수수료보다는 더 높을 수는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어렵거나 조금 더 대출을 많이 받고 싶다, 아니면은 요즘에 금융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는요, 그 대출해 주시는 이모님들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경락자금 대출, 제가 경매를 하다 보니까는 이 경락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 가면요 대출을 안 해줍니다. 경락자금 대출이라는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 따로 있어요. 이 지점장님들께서요, 경락을 안다 그러면은 그 대출 상품을 판매하겠지만은 모른다 그러면은 딱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대출을 해줬다가 사고가 생긴다 그러면은 분명 이 지점장님들께서 피해를 보시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 있는 은행 가면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굉장하게 보수적으로 해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 가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은행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대출에 대해서 조금은 실마리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